안녕하세요. 저는 비록 30대이지만 누구보다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컸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실패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지금은 우연한 기회로 부모님을 두 분 다 찾았긴 했지만 썩 기분은 좋지 않네요. 좋은 부모님은 아니셨거든요.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항상 부모님은 싸우고 계셨어요. 아빠는 형사셨는데 매일같이 다치고 들어오셨고, 엄마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아빠의 직업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맞지 않았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중매쟁이를 통해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사랑은 없었고 가정적인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툭 하면 아빠는 일주일 넘게 집을 들어오지 않았고 잠복 근무는 밥 먹듯이 하셔서 저는 항상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엄마는 어린 제 앞에서 가리지 않고 아빠 욕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지 갈라서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으며 미안하다고 우셨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엄마는 제 양육권을 가져가셨고 아빠는 제게 명함을 주면서 꼭 아빠한테도 연락하라고 하셨었죠. 원래 살던 집은 아빠에게 주고 저와 엄마는 다른 동네에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아빠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막으셨었어요. 아까 네 아빠한테 받은 명함 어딨어? 그게 가져와. 이제 다시는 아빠랑 연락하면 안 돼. 알겠니? 왜요?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는 그 말을 믿어? 너 맞고 싶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아니에요. 아빠는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때까지 아빠는 다 거짓말했잖아. 어린이날 같이 놀이공원 가준다고 해놓고 안 갔지? 네 생일날 케이크랑 선물 사들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왔잖아. 그건 거짓말 아니고 뭐야?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인 제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구분하기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 거짓말에 저는 속아 넘어갔죠. 아빠가 진짜 저를 보고 싶어 했으면 학교를 찾아오든 집으로 찾아오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이혼 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지워졌어요. 제일 먼저 목소리가 지워졌고, 모습이 지워졌고, 얼굴도 지워졌죠. 그래도 아빠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빼앗긴 아빠의 명함에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 계속 되뇌었거든요. 엄마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저를 방치했었어요. 학교에서 자기 반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아빠를 닮아서 저한테 정을 주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이목구비와 식성까지 닮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방치하고 학대를 할 거였다면 아빠한테서 빼앗아 오지 말던가요. 엄마, 배고파요. 밥 차려주세요. 넌 나만 보면 밥밖에 생각 안 나? 내가 너 밥 차려주는 기계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밥을 못 차려.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요. 앞으로 차려달란 말 안 할게요. 어디서 어른을 간보고 있는 거야? 이런 여우 같은 게.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서 물에다가 말아먹던가 알아서 해.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저한테 스스로 밥을 차려 먹으라고 했고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물에 밥 말아서 김치를 얹어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김치가 없는 날이면 그냥 물에다 밥만 말아 먹어서 허기만 달래야 했었죠. 밥 먹고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저를 싱크대 앞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만히 서 있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해서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하는 날에는 계절 상관없이 저는 잠옷만 입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나거나 베란다 창문 활짝 열어두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부위에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죠. 제 상태가 항상 우울하고 어두우니까 친구가 생길 일은 만무하고 오히려 왕따를 당했어요. 심하게 괴롭힘 당하고 불량한 애들한테 심부름까지 당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나가면 닿기라도 하면 전염병이라도 오는 것처럼 피했고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묵묵히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제가 기특했는지 조금 오래된 문제지라도 주면서 참고하라고 지금처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중학교 성적은 상위권이고 제가 가고 싶은 기숙사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너 이제 기숙사 학교 들어가면 오더라도 며칠 전에 연락하고 내가 오라고 하면 와, 어? 그전엔 올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뭘 물어? 그냥 오지 말라면 오지 마. 내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너한테 보고하면서 살아야 하니? 그런 건 아니지만 주말이나 명절엔 학교에서 밥도 안 나올 거라서 내가 기숙사비랑 용돈 다 같이 보내주잖아. 그리고 내가 평생 오지 말랬니? 그럼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 집에서 애인이랑 같이 살 거야. 내가 애 엄마라는 걸 알긴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거랑 말만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어렸을 땐 몰랐지만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기숙사 학교를 가자마자 살겠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엄마도 저를 버리고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더군요. 엄마 말대로 저는 극도로 집에 가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연락이 없다면 한 번쯤은 엄마한테서 얼굴 비추라는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 희망이었지만요. 졸업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3년 동안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연락 없던 엄마한테서 먼저 왔어요. 몇 달 후면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그치? 성인이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거고 너도 혼자 살아봐야지. 엄마, 저 지금까지도 혼자 살았어요. 넌 어렸을 때나 컸을 때가 말 대꾸 하는 건 정말 안 변한다. 여튼 이제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엄마, 저 지낼 곳은 있어야 하잖아요. 집이 없으면 노숙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졸업에 맞춰서 보증금까지는 통장으로 보내줄게. 그 이후는 진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네 엄마로서 마지막 정이야. 엄마 할 말만 하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졸업 후 한 번이라도 집으로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 크나큰 기대를 했나 봐요.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엄마가 무슨 좋은 추억이라도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졸업식과 동시에 엄마가 준 보증금 700만 원으로 입학할 학교 주변 동네에 원룸을 구했고 집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3군데를 동시에 하며 열심히 벌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보며 카페 사장님이 궁상맞아 보였는지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되니 싫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은 딱 한 번만 만나보라며 부탁하더라고요. 아이 수정씨,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뭐해. 20살 초반인데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활도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도 없어요, 사장님. 소개는 안 받을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봐. 혹시 또 알아? 내 덕분에 수정씨 인생 활짝 필 수도 있잖아. 정말 괜찮아요. 지금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만날 시간도 없어서 그래요, 사장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알아서 시간도 생길 거야. 내 친구라서 나이는 좀 많은데 돈도 잘 벌고 생긴 것도 나이 들어보지 않아.
정말 시간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죄송해요. 수정 씨가 만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하루 아르바이트 빼줄게. 돈은 그대로 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거절을 해도 사장님은 끈질기게 만나보라고 부추겼어요. 어른이 권유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소개팅 하는 날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면서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서 테이블 앞에 멈춰섰어요. 발에서 위로 시선을 올리니 사장님 말처럼 동안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정 씨 맞으시죠? 저 오늘 만나기로 한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평일이신데 직장은 안 나가셔도 되나요? 펀드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거의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외부 미팅이 있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수정 씨 수업 받고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간단하게 커피만 마시고 대화 조금 하다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같이 밥까지 먹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양식당에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여기 오일 파스타랑 로제 파스타 잘하거든요. 양고기 스테이크도 잘하는데 양고기 드실래요? 예, 편식은 안 해서 괜찮아요. 여기 처음 와서 추천하는 거 먹을게요, 그냥. 남자는 꽤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스테이크가 나오자 접시도 앞쪽으로 옮겨주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죠. 누구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차를 가지고 집까지 데려다줬고 차 탈 때도 조수석 문을 손수 열어주며 친절을 베풀더군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게 마음에 걸렸지만 공주님이 된 기분에 점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긍정적인 대답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데이트 비용은 다 남자친구가 냈어요. 늘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겠다고 했지만 자기는 남는 게 돈이라며 이 정도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든든했어요. 이런 게 진정한 어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뜻밖의 고백을 하더군요. 수정아, 혹시 넌 나랑 결혼 생각은 없어? 너가 결혼 생각 있으면 오빠가 돈 벌어다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수 있는데. 결혼? 아직 내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라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우리 나이 차이가 심하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이렇게 평일 주말 없이 학교에 아르바이트 다니는 거 보면 안쓰러워서 그래. 너가 운전면허만 딴다면 오빠가 벤츠도 바로 사줄 수 있는데. 비싼 차 필요 없어. 초보 운전인도 괜찮아. 그리고 차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다 괜찮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오빠랑 결혼하면 비싼 차도 운전할 수 있고 너가 따로 해올 것도 없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몸만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 그건 그냥 오빠한테 얹혀 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받아먹기만 하고 살아. 미안해 하지 마.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지. 나도 너 사랑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지도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남자친구 말처럼 저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까지 제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은 못했지만 며칠 뒤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죠. 남자친구는 들뜬 마음에 저에게 최고급으로 전부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수정아, 우리는 어른들도 없으니까 격식 차리지 말고 그냥 친한 친구들만 불러서 혼인 서약서만 읽고 간단하게 하자. 그 대신 세상에 제일 이쁜 신부로 만들어줄게. 드레스 진짜 이쁜 거 입자. 아니야, 드레스 안 입어도 돼. 그냥 심플한 걸로 입고 하자. 어차피 간단하게 시골릴 거잖아. 그리고 내가 보태는 것도 없는데. 금전적으로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아껴서 나쁠 거 없잖아. 나중에 큰돈 들어갈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이구, 나이도 어리면서 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여보, 우리 아이도 빨리 가질까? 둘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많이 있는 게 좋잖아. 아직
아기 낳는 게 상상이 안 돼서 무서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빠는 자신 있어? 모든 부모들이 자신 있어서 아기 낳는 거 아니잖아. 서로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낳는 거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있고 둘만의 결실이 생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잘 키우지 못해도 오빠가 많이 도와줘. 이제부터라도 책 사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겠어. 결혼과 동시에 서로 빨리 아이를 가지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자신이 없고 무섭기만 했지만 옆에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에 결심할 수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한테 이런 행복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듯 남편이 제게는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 스쳐 지나가려는 바람이었는지 금방 화목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수없이 임신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노력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봐요. 남편도 처음엔 조급해하지 말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집 앞으로 잠시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갔더니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가더군요.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문진표 작성하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혹시 지금 월경 시작하신 지 며칠 되셨죠? 빈 곳에 체크 전부 다 하시고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오빠, 산부인과까지 왜 온 거야? 나 건강검진 해주려고?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상담실장님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니 의사가 불임이 의심돼서 오셨냐며 저한테 묻더군요. 환자분 직접 예약하신 난임검사를 시작할게요. 지금 환자분 월경 3일차라 호르몬 검사하셔야 되거든요. 오른쪽 체열실 가서 피 뽑으시고 가면 됩니다. 다음날 며칠에 내원하시겠어요? 일주일 뒤에 예약을 하고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한 달에 걸쳐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검사를 끝냈는데 제가 불임이 맞다고 하더군요. 간혹 환자분처럼 젊은 나이에도 불임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결과를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나팔관에 선천적 이상이 발견되어서요. 시험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듣고 저는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30대도 되지 않았는데 불임이라뇨.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5개월간 노력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니 불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남편이 아니라 제가 불임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먹었는지 집 가는 내내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안에 저를 내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들어오더군요. 오빠 전화 온 거 못 봤어?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면 메시지라도 보내주지 그랬어. 걱정했잖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일일이 보고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부부로서 걱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어제 밤새 일 때문에 시달려서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연락 없으면 무슨 일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오빠 피곤한 건 알겠는데 나도 오빠 걱정 때문에 잠 못 잤단 말이야. 다음부턴 짧게라도 못 들어온다고 메시지라도 보내줘. 내가 네 잠 못 잔 것까지 투정 받아줘야 하냐? 새벽까지 안 들어오면 알아서 자면 되잖아. 회사 일 하면서 네 잠까지 어떻게 신경 써줘야 하는데. 됐고 나 오늘도 못 들어온다. 난임 판정을 받고 난 후로 다정했던 남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임신 못하는 제가 마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방에 들어가서 남편이 벗어놓고 간 셔츠를 세탁하려고 들었는데 낯선 향기가 났어요. 여자 향수 냄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뿌린 적 없는 진한 향수 냄새였고 뭔가 익숙한 듯 낯선 향기였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 말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남편이 일하는 건물로 찾아갔지만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던 저는 마냥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한없이 회사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남편 차를 뒤쫓아 달라고 했어요. 남편을 미행한 지 15분쯤 되었을 때 익숙한 동네가 보이더군요.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 엄마랑 같이 살던 동네였는데 그리고 남편은 큰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죠. 몰래 남편 뒤를 따라가며 계단 밑에 숨어서 봤는데 옛날 제가 살던 집 앞에서 멈추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왜 이 집을 남편이 찾아온 건지, 정신이 없어진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 따라 그 집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여기 있는 건데? 자기야 왔어? 안 들어오고 문 앞에서 뭐해? 야 박수정,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나 의심돼서 미행한 거냐? 박수정? 내 딸 박수정? 아니 자기야, 자기가 어떻게 내 딸 알아? 야 박수정, 너 뭐야? 내가 평생 얼굴 보지 말자고 말했는데 감히 내 집을 들어와? 오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박수정, 네가 설명해봐. 너 내 남친 어떻게 알았어? 설마 둘이 사겨? 최동현,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말해보라고. 엄마,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5개월 전에 결혼했어요. 알고 지낸 지 1년 됐고요. 저도 지금 엄마 집에 왜 남편이 들어온지 모르겠는데요. 남편? 1년 전에 알았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쟤 나랑 동거한 지 10년이나 됐다고. 너 기숙사 입학하고 나서부터 같이 살았다고.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야 박수정, 이게 뭐하는 짓인데 소름 돋게 미행이나 하네? 이제 내 사생활까지 넘보겠다 이거냐? 빨리 집에 가라고. 가긴 어딜 가. 너 설마 내 남친 꼬셔냈니? 그런 거야? 이런 여우 같은 게 감히 내 남자를 꼬셔? 그 말과 동시에 엄마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계속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고요. 10년 동안 엄마를 만났다면 상간녀는 엄마가 아니라 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삼자 대면한 후 남편은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 연락 두절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멍하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배신을 당해버린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상간녀가 되었다는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띵띵경찰서입니다. 최동현 씨가 남편 맞죠? 현재 최동현 씨가 수배 중입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를 보니 박수정 씨가 아내로 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고 칠 사람이 아닌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저희서로 출석해 주십시오. 담당 형사는 강력 2팀 박수영 형사입니다.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경찰서로 갔고 안내받은 대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남편의 사기 소식에 놀라서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경찰서에 도착해서 책상 앞 이름표를 보고 나서 멈칫했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형사는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 앉으라 했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참고인 신분이며 이 조사의 취지는 참고인이 범인과 사기를 동조했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인,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박수정입니다. 나이는 올해 26살이고요. 저 그런데 혹시 형사님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의 딸 이름을 묻는 저를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진 아빠라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물었거든요. 제가 딸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그러고 보니 제 딸 이름도 박수정이네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겨서 제 딸도 참고인과 같은 나이네요. 형사님, 혹시 저희 아빠 아니세요? 저희 엄마 띵띵 초등학교 교사고 두 분 다 10년 전에 이혼하셨었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 수정이 내 딸 맞아?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딸.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거야?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어.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빠. 아빠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부녀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한참을 아는 채로 울다가 조금씩 진정이 되었고 아빠는 조사실 가서 마저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수정아, 그동안 잘 지냈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살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챙겨 먹고 다녀? 건강은 어때? 잘 지냈었어요. 건강하고요. 아빠는요? 잘 지내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어렸을 때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요. 수정아. 어쩌다가 저런 놈한테 시집을 간 거야. 저놈은 사기 전과 10범인데 하도 도망을 잘 가서 수배까지 떨어졌어. 이때까지 저놈이랑 한 집에서 살았던 거야? 그 집 나와서 아빠랑 같이 살자, 응? 아빠 말대로 사기꾼 남편을 피하기 위해서 아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살지 않은 횟수가 10년이 되어서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적응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뜻밖의 말을 해주더군요. 그동안 왜 아빠 연락을 안 받은 거야? 아빠가 그렇게 미웠어? 네?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절 싫어해서 엄마한테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준 명함도 엄마가 버렸어요.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런 걸 거짓말하는 부모가 어딨어?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너한테 연락이라도 올까봐 명함에 있는 번호 그대로 쓰고 있었어. 아빠는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아빠가 절 버렸다고 해서. 어렸을 때 너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한 건 맞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 난 언제든 널 데리고 오려고 너희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너희 엄마는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더구나. 엄마한테 연락하셨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빠와 같이 살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이었어요. 엄마는 10년이 넘도록 중간에서 거짓말을 해오셨어요. 아빠가 날 버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제 연락을 기다리며 번호도 10년째 바꾸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같이 산 지 지금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여러분께 제 사연을 제보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최근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엄마였어요. 그때 전 남편 옆에서 뺨을 맞은 이유로 엄마와 첫 통화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건 이유를 듣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엄마를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수정이니? 엄마야,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금 엄마가 자궁암 판정을 받아서 아파. 근데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연락했어. 네?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저한테 간호를 바라고 연락한 건가요, 설마? 당연히 네가 내 딸인데 딸로서 엄마가 아프면 간호해야지. 내가 이때까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자식된 도리로 엄마 병원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잖아? 딸보다 중요한 남편이었잖아요. 최동현 씨 말이에요. 비록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했다고 해도 10년이면 사실혼이에요. 그 자식 사기꾼이었어. 교도소 들어가서 징역 살고 있다고. 네가 엄마 난자 뺏어서 결혼했으니까 속죄하는 셈 치고 간호랑 병원비 내주면 되겠네. 엄마, 양심 없으세요? 저 어렸을 때 혼자 컸어요. 저 엄마한테 학대도 당했잖아요. 근데 병원비 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학대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수정아, 그러지 말고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엄마가 갈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아니요, 엄마는 남자한테 미쳐서 어린 딸도 나 몰라라 했잖아요. 당신은 부모 자격 없어요. 저한테 자식돌이 바라지 마시라고요. 저를 한 번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엄마가 저한테 자식된 도리로 도와달라고 말하더군요. 그 뻔뻔함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간호를 부탁한다는 말을 저리도 쉽게 내뱉는지.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힘들어지니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나 봅니다. 제가 최근 겪은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해져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잘해주셔서 빨리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엄마와 마지막 전화통화가 트라우마처럼 계속 맴도는데 언젠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겠죠? 제 우울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데 감기에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제 사연 들으신 여러분들 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